부패에 빠지기는 쉽고 청렴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선물 한도를 올리고 이전에 물품으로 제한했던 선물의 범위를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나아가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공직자의 92.9%, 일반 국민의 87.5%가 지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 지수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1위까지 떨어진 지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2위까지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받는 선물 가격을 올려서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고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는 국민적 동의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유발 원인으로 상품권을 지목해서 관계 기관과 언론 관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금지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공연 스포츠 관람권을 포함한 용역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추가한 것입니다.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원회가 여당의 총선용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가요? 그 결과 결국은 국민권익과 부패 방지에 힘써야 할 권익위원회가 여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허용 금액을 높이고 온갖 예외를 만들다 보면 결국 법은 사문화되고 청렴은 퇴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 정식 보고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상 당정회의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지역의 예산 반영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의 서산공항 건설 모두 수백억 내지는 그 이상에 들어가는 대규모 SOC 건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 방안 연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4억짜리 연구 용역입니다. 그야말로 당장에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입니다. 야당에는 예산 수립 방향만 간단히 보고하고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꼭 찍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의 주인인 납세자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파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예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결국 내년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선심 정책과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거 선심용 예산을 민생 회복,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만들어갈 것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